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고 눈물이 많아지고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고집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나이 들면서 변하는 우리의 뇌와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을까?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서운함입니다. 며칠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말은 못 가. 딱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며칠을 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잠을 자다가도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고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이는 느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함의 심리학적 원인.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 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도 마음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감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은 시간에 대한 의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하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뇌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 이야기.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구조인데 감정, 특히 두려움과 서운함, 위협감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이라는 뇌 부위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쉽게 말하면 이성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도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금방 넘길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전전두엽이 브레이크를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변한 것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사례 1, 며느리의 말 한마디. 김순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아들 내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가볍게 한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김순자 씨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김순자 씨는 아들 집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1달 넘게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이유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관계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뇌의 감정 브레이크가 약해져서 그 상처가 오래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외에 대한 공포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절 하나가 나는 버림받는 중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사례 2, 자식의 무관심.
박성호 씨는 70살, 은퇴한 지 5년 됐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됐다가 이제는 명절에만 내려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바쁜 거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오래가면 그것은 종종 자책으로 바뀝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화된 분노라고 합니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자식인데. 나는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부모인데. 이런 생각이 감정을 억누르고 억눌린 감정은 몸이 받습니다. 불면,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운함의 진짜 의미.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나는 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서운함이 너무 오래 머물 때입니다. 사흘, 일주일, 한 달. 그것이 쌓이면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는 감정 일기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억누르지 말고 종이에 딱 3줄만 써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쓰는 것이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번 주말에 못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신 저 아이도 지금 힘든 것이 있구나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번씩 연습하다 보면 뇌의 신경회로는 정말로 바뀝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채우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하나에 모든 감정의 무게를 실으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내 전부가 흔들립니다. 친구 한 명, 취미 모임 한 곳, 혹은 이 채널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지셨나요?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거나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 까닭도 없이 눈물이 나거나 손자 손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 그럴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나이 들어 약해진 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눈물이 많아지나?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감수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 반응의 문턱이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자극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쉽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뇌의 변화와 같은 뿌리입니다. 전전두엽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동, 그리움, 슬픔 같은 감정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깊이입니다. 70년을 살아오셨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이별도, 그리움도.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그냥 드라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눈물과 뇌. 신경과학 연구는 눈물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정적인 눈물, 즉 슬프거나 감동받아 흘리는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 반응이 바뀐 것입니다. 노년기에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뇌가 더 자주 이 안전 밸브를 열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눈물이 날 때 억누르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사례 3. TV 드라마보다 혼자 울다. 이 선생님은 올해 66살 교사로 38년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TV를 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라마였는데 아버지와 딸이 화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드라마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선생님의 눈물은 드라마를 보고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 한마디를 뒤늦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마침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눈물의 심리학적 가치. 심리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말합니다. 눈물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몸에 쌓이게 하는 것이라고. 감정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 만성 통증, 소화장애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많아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깊어진 증거입니다. 실천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눈물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나게 두세요. 왜 우는지 분석하거나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언가를 느끼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눈물이 지나간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다가 울었나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나요? 그 눈물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겨온 것, 그리워하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바꿔야 하나? 그런데 사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나?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가치관, 믿음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완성해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평생 옳다고 여겨온 것들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말은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의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뇌의 변화입니다.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사례 4. 자식과 다투는 가장 흔한 이유. 최영자 씨는 73,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훨씬 편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현금이 좋아. 눈에 보여야 믿지. 그게 어떻게 돈이라는 건지. 딸이 답답해하자 최 씨도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 씨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금을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딸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반응은 그것이 뇌의 방어 반응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집의 재해석.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검증된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변화가 두렵기 때문인가.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계속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 두려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는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자식이 알려준 것 한 가지만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한번 성공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가를 먼저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른 방식을 제안할 때 바로 아니라고 하기 전에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들어준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유연함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운함이 많아진 것, 눈물이 많아진 것, 고집이 세진 것. 이 3가지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면서 변하는 뇌와 삶이 깊어진 마음. 당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이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당신은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당신은 삶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고집을 지키는 당신은 평생의 경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